계속 억지로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죠. 근데 억지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충동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방법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자, 스트레스를 가장 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싹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 기도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좋은 거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관련된 부분에서 염증 반응 그리고 자율신경 부분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트레스가 각 사람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어요. 트라우마도 있고요. 어떠한 자기만의 상처도 있고 뭐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있지? 그런 거 있죠.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정말 굉장히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삶의 어떠한 그 패턴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9시에 이렇게 누가 떠들면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떠들면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종류들을 쭉 보면 짜증이라든지 걱정, 고민,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도 한번 경험하잖아요.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사람이 계속 내고요. 화를 내는 사람이 계속 내고요. 걱정하는 사람이 계속 걱정하고 주변에 보시면 원장님 여기 나음 힐링센터 쌀 안 떨어졌나요? 걱정하시면 계속 걱정하고 네,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계속 고민합니다. 고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고민 안 하다 2주 있다 가시지만 걱정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하다가요. 불안한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 불안해요. 이것도 뭔가 쌓여서 자기만의 그 재산이 됩니다. 안 좋은 재산이겠죠. 네. 근데 그런 표현 하죠. 피가 막 머리로 막 네, 솟구친다 올라간다 막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피가 머리로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걱정하거나 근심하면 네, 핏대도 올리기도 하지만 피가 머리로 올라가요. 피가 머리로. 이 두뇌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혈액이 머리로 몰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손, 발, 배, 종아리 차갑게 돼요. 우리 몸의 혈액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부 정말 급하게 막 올라가다 보면 나머지에서는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이 차가지고 배가 차가지고 막 발이 차가지고 하다 보면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걱정 근심 아주 많이 한 사람이 걱정 엄청 하고 나서 밥을 먹으면 위에는 혈액이 많이 몰려 있지 않기 때문에 체하기가 되게 쉬워요. 급성염증이 우리 몸에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고 지나가 볼게요. 자율신경. 요즘에 자율신경에 관련된 질환들도 되게 많으니까 보통 소화, 그다음 심장의 어떠한 그 힘, 심장의 운동, 그다음 땀이 나거나 우리가 눈을 깜빡이거나 하품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런 움직임은 모두 다 자율신경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뭔가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몸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일, 혈관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자율신경. 그 중에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과 무교감신경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혈관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편하거나 쉬고 잠자고 하는 것은 무슨 신경?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활동적인 것은 다 교감신경. 그 다음에 또 쉬거나 소파에 걸쳐 앉거나 잠을 자거나 쉬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은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 우위에 있어야 돼요. 아침에 그래야 일어나죠. 아침에도 막 일어나기 싫고, 그죠? 또 자고 싶고, 네. 그런 현상들은 아직도 교감신경이 올라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네, 냉정하게 교감신경이 올라와 있어야 돼요. 있어서 맥박을 높이고 혈압을 높이고 이제 머리 쪽으로 이제 혈류량이 늘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래 머리에 혈류가 딱 들어야 우리 뭐 차린다 그래요. 정신 차린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야 될 때 부교감신경이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불면증,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나는 뭐를 해도 잠이 안 와. 그런 분들은
자율신경을 고치셔야 됩니다. 네, 부경신경이 우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 말초 혈관이나 복부의 혈류를 늘려서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내려오게 돼. 우리가 저녁에 쓸데없는 생각들, 안 해도 되는 신경들 막 쓰다 보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절대 안 옵니다. 막 여러분들이 갑자기 제 강의를 듣고 속상했어요. 아니면 누군가 오늘 아침에 누군가 나에게 그냥 아무 표현 없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막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 저녁 내내 그걸 생각하게 되죠. 그럼 잠이 와야 안 와요? 안 오게 돼요. 뭐가 지금 활성화되니까 교감신경이 교감신경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신경 시스템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강 상태를 얻을 수 있다.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경신경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활동도 잘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울증 걸려요. 이게 잘 안 되죠? 조울증 걸려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치우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격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자율신경이 건강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고민이 별로 없어요. 너무 놀랍죠? 그러면 나는 원래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가 아니고 그 사람은 자율신경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걱정, 의심. 근데 성격을 바꾸려면요, 몸을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자율신경 계통을 바꿔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낙천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나도 뭔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서 걱정할 필요 없고 사서 고생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막 걱정, 염려, 고민. 근데 이게 언제 더 늘어나는 줄 아세요? 20대는요, 솔직히 20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뭐랄까 의욕이 넘칩니다.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은 뭐 별로 실패를 걱정하지 않죠. 내가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 안 하는 우리가 이제 몸을 살리는 나이 한 40대, 50대 되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될까?까지 이제 몇 단계를 걱정하다 보면 이제 이런 자율신경 문제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걱정, 고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율신경의 문제가 온 사람들이다. 자율신경에 이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걱정이 많나? 생각이 많나? 이거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나는 원래 성격이야. 절대 아닙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많이 활동해서 자꾸 혈액이 머리에 몰리는 거예요. 자꾸 혈액이. 그러니까 몸은 약해지고 머리에 몰리니까 생각은 많아지고 생각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 많이 안 해야지 막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율신경을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제 염증이 생긴다고요. 자율신경이 문제가 되면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요, 염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피가 많이 갔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 장에 이제 피가 부족하잖아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관절염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 망가져서 교감신경 우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교감신경 머리로 피가 많이 몰리는 분들 쉽게 말하면 관절염 걸립니다. 관절염. 관절염도 생각이 많은 분이 잘 걸려요. 걱정 많은 분들이 잘 걸리고요.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암이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걱정 많이 한 사람이 암에 잘 걸릴까요? 걱정 별로 안 한 사람이 잘 걸릴까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는 사람이 돈을 그냥 사기 쳐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암이 잘 걸리더라고요. 되게 이게 불공평한 세상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돈을 이제 5천만 원 막 1억을 빌려 썼어요. 난 혼자 두 발 뻗고 잘 자고 그냥 욕을 하든 말든 병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빌려주고 나서 막 그 사람 욕하고 속으로 막 엄청 고민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믿었는데 그게 이제 큰 액수가 아니라 어떤 분 2천만 원 때문에 막 위장병 다 생기고 암 생겨 한 분 있어요. 믿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많아지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차라리 병이라도 얻지 말자. 나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진짜 지혜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가정 딸이 아프셔서 그죠? 또 부모님 아프셔서 아니면 또 자녀가 속을 썩여서 혹은 직장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또 일이 많아서 등등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안 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난 이게 그냥 계속 스트레스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그렇다고 뭐 딸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솔직히 안 쉽죠.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게 저도 경험해봤지만 뭔가 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나 오늘부터 화를 안 내야지. 화가 더 나요. 오늘부터 나 정말 따뜻한 말을 해야지. 마침 그때 막 따뜻한 말을 못 하도록 막 뭔가 충동을 시켜버리는 게 생긴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말은 따뜻하게 해도 이미 몸에서 뭐 이 여기서는 막 격정이 올라왔다가 괜찮아. 막 이렇게 그런 경험 해보셨죠? 결심하셨을 때 물론 어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100만 원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이거 들었는데 한계가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 몸이 힘들 때, 지칠 때, 에너지가 부족할 때 한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가짐으로만 스트레스를 100%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것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옛날보다는 덜 하지만 이때 우리는 보통 어떤 단어를 좋아할까요? 힐링이라는 단어 필요하죠. 힐링. 다음에 와서 힐링을 하자. 그죠? 힐링. 단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가 되었는데 이 힐링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유. 저는 이것을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부터 자유를 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받는데 피하기는 힘들지만 방법이 있어요. 물론 우리 영적인 반응도 있고 여러 항산화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 운동을 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낼 때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나간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화를 참는 게 낫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다 지칠 수도 있어요. 병행할 것도 알려드릴게요. 병행할 거 뭐가 아니면 장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장 운동. 이게 자율신경 여러분들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계속 억지로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죠. 근데 억지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스스로 내가 그걸 봐도 충동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내 머리에 피가 몰리지 않는 방법, 장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장이 활동하게 되면 머리에 있던 혈액이 갑자기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야지 생각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장 운동을 시키려면 뭐를 해야 될까? 곡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곡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장에서 열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미생물이 생기죠. 활동하기 위한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꼭꼭 씹어 드셔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인스턴트 식품도 이런 거 먹으면 장 운동이 안 돼요. 썩습니다. 장에서 음식들이 썩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나 햄버거나 라면이나 이런 거 먹으면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에서 어느 정도 혈액을 끌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스트레스가 돼버려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식이섬유가 많은 거, 뭐 예를 들면 아마씨라든지 현미밥을 씹어 먹는다든지 그러면 장이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보다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동하게 돼요. 부교감신경이 활동하면 이쪽 소화기 쪽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잘 졸리죠. 경험하셨나요? 그래서 저녁에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밥 먹고 주무시는 분 있어요. 노곤하고 막 장운동이 되면 이제 그때 뭔가 이쪽 소화기 쪽에서 활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머리에 혈액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잠이 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어제도 배드민턴 아이들 그 뭐 하는데 가니까 어떤 아이들이 야 나는 저녁 자기 전에 밥 먹어야 잠이 와 하는 애들이 있어요. 벌써부터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인데 밥을 먹으면 이미 그 부경신경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교감신경이 떨어지고 너무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잠자기 전에 밥 먹는 분들은 그거를 먹어야만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열 받거나 화났을 때 단 거 많이 먹거나 혹은 또 음식을 먹으면 해소가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뭐 몰렸다가 음식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내려와 줘야 되잖아요. 분산이 되니까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체하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실천하면 되냐? 아침, 점심 때 공유 꼭꼭 씹어 드시면 돼요.
그냥 씹어 드시면 소장 대장에서 머무는 음식에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 동안 오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처음에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저녁 늦게 드셨던 분들은 차라리 6시에 과일과 크래커 씹어 드시면 돼요. 볶음국 씹어 드시면 돼요. 나중에는 안 드셔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장 운동 쪽으로 계속 활동을 시키면 좋고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단 것들은 꿀로 대처를 하시고요. 그렇죠? 단 것은 꿀로 대처하시면, 꿀은 우리 몸에서 장 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장 운동. 그래서 염증이 많은 분들은 장내에서 염증이 쏟아져 내리기도 합니다. 막 설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배 마사지도 굉장히 좋아요. 배 마사지. 우리 보통 이제 장 운동이 안 되는 분들은 배를 시그시 마사지를 해주시면 정말 좋은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먹는다. 침이 많이 들어가도록 해준다.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를 줄일 수 있다.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자율신경이 건강해진다. 아시겠죠? 자율신경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씹어 먹는 겁니다. 오래 씹어 먹으면 소화관에서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 위가 자율신경이 활동이 많은 곳이거든요. 잘 씹어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